안녕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진다고 해도 버릇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 그런 또라이에게 된통 당할 뻔했다가 극적으로 제 인생을 건져 올렸는데요. 이 악물고 해낸 저의 복수극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30 중반이고 작은 쇼핑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작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몇 년 전에 온라인 전체 매출 3등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리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제 성격에 돈이 있으면 가만히 두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전부 투자하거나 또 자기 개발하는 데 돈을 썼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버는 것보다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일만 하며 살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너 연애 좀 해봐. 그렇게 맨날 일만 하고 살면 삶에 무슨 재미가 있냐? 라고 하면서 소개팅을 시켜주더라고요. 친구가 마당발이라 이 남자 저 남자 알고 있었고 그만큼 저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시켜줬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만났고 또 그냥 사업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열댓 명은 넘게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던 무렵 제게 다가온 한 남자는 제 마음을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자상함을 보여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따뜻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보통 여자가 공감 능력이 높고 남자는 이성적인데 반대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신 그 남자는 저의 부족한 부분, 감수성, 따뜻함, 자상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정말 퍼즐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그렇게 결혼까지 꼴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남편 집안 모두 평범한 그냥 어느 대한민국 서민과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예단 이런 것도 패스하고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별로 삶에 의지가 없었던 저에게 활력을 불러 일으켜주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남부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1년 동안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옷 쪽 사업은 중국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옷 단가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고 또 그만큼 옷 종류와 선택권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중간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공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대표인 제가 가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남편이 연수를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아니나 다른 큰 일이죠.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으니 말이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3개월간 일상생활을 못하고 꼬박 누워 있어야 했어요. 저는 당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먼 타국에서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며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편의 근황을 확인했지만 가까이서 돌봐주지 못해 안절부절했죠. 남편은 괜찮아 자기야. 직장 종도들이 병문안도 많이 오고 번갈아 가면서 다 보살펴주네. 아무래도 자기들이랑 같이 있다가 나만 사고당해서 미안해서 그러나 봐. 그래도 내가 인복은 좋다. 자기 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 잘 처리하고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려해주고 잘 해결된 것 같아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뒤에야 저는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집 안에 물건 배치들이 많이 달라진 듯 했어요. 제가 뭐 물건 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침대 위치도 바뀌었고 식기구들도 몇 개 더 들어와 있고 생각한 것보다 집이 많이 변해 있길래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야, 몸도 아픈데 나한테 말도 없이 언제 이렇게 가구 배치를 바꿨어? 못 보던 물건도 많이 있고 자기 향수나 바디 로션 이런 거 안 바르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 그냥 자기 없으니까 내가 심심하더라고. 자기 있으면 이것저것 놀러 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분 전환할 겸 가구도 바꾸고 뭐 안 해본 행동도 해봤지. 기분 상했어? 아니, 내가 기분이 왜 상해? 그냥 자기가 안 하던 행동을 해서 궁금한 거지. 잘했어, 여보. 이제 내가 정말 여보 옆에서 잘 보살펴 줄게. 이제 아프지 마.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겁니다. 몸에서 향수 냄새가 너무 진했어요. 마치 무슨 냄새를 감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자기야, 향수 너무 진하게 뿌리는 거 아니야?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향진하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남편은 아니야, 이 향수 내 직장 동료가 사줘서 일부러 많이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 녀석이 자기 사준 거 안 쓴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 후로 미안해서 그러는 거지. 너무 진한가? 이젠 좀 줄여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저는 넘겼죠. 그러던 중에 저는 남편이 입원할 때 도와주셨다는 회사 직원들한테 감사 인사를 따로 드리고 싶어서 결혼식장에 왔을 때 받아놓은 연락처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중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랑 이것저것을 드리려고요. 남편과 유독 친하게 지냈다는 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강희 아내예요. 이번에 남편 다쳐서 일을 못 갔을 때 공백도 채워주시고 병문안도 와주셨다고 해서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따로 챙겨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은 아내요? 이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병문안 간 적 없는데?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이라니 엄청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깜짝 놀라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뭔가 이상하네. 강희 씨 퇴사한 지 꽤 되었어요. 거의 반년 넘은 것 같은데. 회사 들어온 신입 직원이랑 같이 퇴사하길래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둘이 따로 만나고 있다가 퇴사하고 창업할 거라고 하면서 나갔는데요. 아내랑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보면 사생활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저희 회사 사람들 전부 그 이후로 강희 씨랑은 연락 안 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하나? 당신 도대체 나 몰래 뭐 하는 거냐고. 아니면 이 직원이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기로요. 하지만 제가 할 수는 없었죠. 아는 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한 지하 세계에서 일을 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조폭들 문지기 역할도 하다가 이제는 흥신소 쪽에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거든요. 사업차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사정을 말하니 깜짝 놀라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며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조금은 안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제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밤 늦은 시각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내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집이면 밖으로 나와서 통화해. 그놈한테 들키지 말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무슨 향수 공방인 것 같던데 이 자식 집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상가 건물로 들어가서 양복을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무슨 봉지를 바리바리 들고 가더라고. 이상해서 보니까 그게 공방 관련 제품인 것 같더라. 누나가 걔한테 향수 냄새 너무 진하다고 했지. 그거 다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 상간녀랑 중간에서 만나서 손잡고 걸어가더라.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 엄청 어린애처럼 보이던데? 와, 진짜 어떻게 누나를 그렇게 두고 두 집 살림을 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곧이어 정송받은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상간녀와 손을 잡고 저랑 연애 시절 때 한 짓거리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두 년놈들 현장에서 잡아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자기야 나 뽀뽀해줘. 출근하기 싫다. 오늘 과장님이 프로젝트 다시 하라고 해서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 라고 하며 능청을 떨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그래 자기야 잘 다녀와
라고 하고 그 썩은 분화구 같은 피부에 뽀뽀를 했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에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옷도 새로 산 검은색 펑퍼짐한 옷을 입고 그놈을 따라갔어요. 그놈은 역시나 상가에서 옷을 갈아입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그놈이 멈춘 곳은 빌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가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또 놀란 거죠. 상간녀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나와 남편을 배웅해 주는 겁니다. 뭐야, 가족들도 다 아는 건가 싶었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바로 저곳에 달려가 상간녀와 남편의 멱살을 잡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일단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공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 그 향수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그 공방에 들어간 순간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여기 어떻게 왔어? 오늘 회사에서 뭐 복지 관련해서 그래서 나온 거야.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리쳤죠. 너 나와.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 나오라고. 그러자 작은 방 같은 곳에서 원피스를 입은 상간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한쪽 올리며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네. 우리 오빠가 말한 여자가 너구나. 말이 안 통하고 독불 장군 같아서 빨리 이혼할 거라고 하던데. 우리 오빠 놔줘요. 안 그래도 오빠가 이혼 때래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나 오빠 아이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홀몸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임신했다고. 뭐? 네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라고 하면서 처음 접했던 간을 자르는 제잔도구를 손에 들고 벌벌 떨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죠. 너 나 몰래 여자 만나서 아예 두 집 살림 차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티라도 내든가.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바람을 피우냐? 퇴사도 나 몰래 하고 아주 둘이 살판났네.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내 성격 어떤지 알잖아. 나 절대 안 참아. 라고 하자 남편은 내가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냥 남자인가 봐. 회사에서 만난 아이인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입사해서 그냥 처음에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사랑하게 된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당신도 사랑하지. 그런데 그런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 지금 내 아이도 가지고 있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발로 그놈의 명치를 찼습니다. 킥복싱을 배우기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옆에 있던 향수를 바닥으로 전부 던지며 깽판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이거 내일 나갈 건데 뭐 하는 거야? 독불 장군 같은 아줌마.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나는 거지. 라고 하자마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원피스를 가슴부터 발끝까지 찢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무슨 대문 열리듯이 그녀의 옷이 벌어졌고 그 순간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복대를 차고 있었죠. 저는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비명을 지르며 옷을 꽁꽁 싸매더라고요. 너 설마 가짜 임신으로 우리 남편 잡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 그녀의 팔을 잡은 뒤 그 복대를 들었어요. 임신 위장용.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나 쓸 법한 그런 것을 메고 이제껏 임신한 척을 했던 겁니다. 쓰러져 있던 남편은 그것을 보고 뭐야? 아이 가졌다는 거 거짓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테스트기 두 줄 보내준 건 그건 뭐냐고. 다음 달에 산부인과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서 소리쳤고 그녀는 아 몰라. 오빠가 자꾸 현 부인한테 나 만나는 거 안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빨리 재촉하려고 그런 거지. 나라고 이런 짓을 하고 싶었겠어? 오빠가 빨리 이혼을 하던가 별거를 하던가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이게 무슨 꼴이야. 30분 있다가 공방에 손님 오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향수를 만들러 오기로 한 그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상간녀의 그 떡 벌어진 옷을 본 순간 놀라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나가는 그 손님들의 뒤통수에 외쳤습니다. 이거 지금 현 부인이 상간녀랑 남편한테 한 현장이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이 공방 운영하는 연놈들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널리 퍼뜨려달라고 하면서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배신을 느낀 건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네요. 제가 손댈 필요도 없이 그들은 개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져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너 딱 기다려. 내가 여기서 끝낼 것 같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보니까 너 상간녀 부모님들과도 연락 주고받는 것 같은데 너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나 본데. 그러니까 나도 끝까지 가줄게.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고 남편은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다시 한번 발로 그놈 명치를 찼습니다. 이쑤시개같이 힘도 못 쓰는 저 남자를 왜 내가 좋다고 했을까 후회가 막심했어요. 상간녀는 한 손으로 떡 벌어진 원피스를 부여잡으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사랑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건데 꼭 저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야 했냐고요. 어쩔 거야. 오빠랑 내 사이 멀어지게 하니까 좋냐고. 참 웃긴다. 아가야, 착각하지 마. 이 정도 일로 너희 둘 사이가 멀어졌으면 사귀면 안 되었던 거야. 고작 이 정도 사랑 때문에 남의 멀쩡한 가정 파괴하고 인생을 건 거야? 참 더럽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으니까 이 언니가 쓴맛을 보여줄게. 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흥신소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저 상간녀 신상 좀 털어달라고 하면서요. 반나절도 안 돼서 상간녀의 신상이 털렸습니다. 자녀가 상간녀 짓을 하면서 평범한 가정을 깨트리는데도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지지하던 그 쓰레기 부모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받은 상간녀의 SNS 주소에 모든 걸 뿌렸습니다. 제가 찢은 그 원피스가 벌어져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간녀가 제 남편과 머리채를 잡고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올렸죠. 순식간에 좋아요는 천을 넘겨 버릴 정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중간에 운영자 권한으로 영상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상간녀 인생에 타격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 못한 저는 상간녀의 아버지가 있다는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아니, 얼마나 독한 여자였으면 남자가 못 참고 여자를 만나겠어?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싹수가 딱 보이네. 방해하지 말게나. 내 딸이 잘못한 건 맞아. 나도 딸을 말려보기도 했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딸이 좋다는데 어쩌나. 사랑해서 죽겠다는데 포기하고 이제 우리 딸 그만 괴롭히게나. 나는 사과할 마음도 없네. 부모가 되어서 저런 뚱딴지 소리나 하더라고요. 제가 대비를 안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딱 이 말만 던진 뒤 그 상간녀의 아버지가 담임으로 있는 반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딸이 불륜을 저지르는데도 옹호하고 파렴치한 짓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니었더라고요. 뒷돈 주고 들어온 사립고등학교에서 아주 더러운 짓을 한 이야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한테 필요도 없는 벌을 명목으로 치마 속을 들추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에서는 변태 선생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런 짓을 해버리니 학생들이 용기를 찾은 거죠. 교육청에 그동안 학생들이 당한 일들을 전부 신고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학교 이미지가 추락하게 생기고 기사에도 뜨려고 하니까 학교 측은 부랴부랴 그 상간녀의 아버지를 퇴직을 권고했고 결국 견디지 못한 상간녀 아버지는 실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도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서 차린 향수 공방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죠. 홍보 블로그 글도 싹 다 내려가고 수천만 원의 빚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SNS에 올린 상간녀 동영상 덕분에 상간녀 지인들이 그동안 상간녀의 파렴치하고 더러운 생활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유부녀 킬러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유부남만 골라 만나고 가정 파탄 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걸 자랑하듯이 카톡을 지인들에게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수법에 제가 당할 리가 없죠. 고소를 했습니다. 전신적 피해 보상까지 야무지게 소송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잘못한 것은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 또한 가만두지 않았어요. 시댁에 가서 완전히 개판을 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네가 뭐 잘못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 그냥 좋게 좋게 헤어져라 라고 하던데요. 남편 바람이 아내 탓이라는 말을 하는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니, 그래도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못 참겠는데요. 하면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당연히 이 동네 사람들 입에 어머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얼굴도 못 들게 되었죠. 그제서야 어머니는 날카로운 발톱을 내세우며 저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맞받아 쳤습니다. 내가 죽기는 왜 죽냐고요. 사람 마음에 대목받은 한 여자 인생 흔들어 놓은 당신 아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쳤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아주 시원한 마지막 복수를 날려버렸네요. 남편 SNS는 물론 전 직장까지 외도 소식을 전부 알렸습니다. 남편도 얼굴 못 들게 해줬어요. 하지만 남편 놈은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이혼 후에 계속해서 향수 공방을 저 몰래 차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흥신소 대표를 가장 친한 동생으로 둔 누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창업을 하는 족족 거기에 아주 큰 선물을 보냈어요. 바람 피운 놈이 이제 향수 장사를 하네. 이 동네에 소문 쫙 나서 망해라 라는 편말을 달아서요. 결국 6개월을 못 가서 망하고 가게를 내놓아도 소문이 나서 권리금 6천만 원도 못 받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 대출해서 공방을 차렸더라고요. 깨끗한 척 하면서 커플들만 받는다고 결혼 반지 만들어주는 그런 공방이요. 제대로 밟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꽃배달이 아니라 아예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남편의 추악한 행동이 담겼고 마지막은 불륜으로 만난 그놈의 삶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블로거들한테도 몇 푼 주면서 올려달라고 하니 금방 망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곡소리를 내며 왜 이러냐고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 괴롭히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내 눈에 보이지 말고 제발 깨끗한 척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깨끗한 척 이미지 변신해서 장사하면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서요. 제게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는 거냐고 하면서 그놈은 제가 흥신소 동생을 둔 걸 모르고 벌벌 떨며 무서워했고 결국엔 자기 엄마 있는 동네로 내려가 쥐 죽은 듯이 살더라고요. 솔직히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모질게 끝까지 괴롭히냐고, 용서하면 편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무슨 군자라도 되는 것 마냥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처 준 만큼 그놈들한테 상처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던 시절도 있었고 특히 이혼 소송할 때는 그 기억들을 다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님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너무 죽고 싶었죠.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냥 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바람 같은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사람 마음에 얼마나 상처 주는 일인지 겪은 사람만 알죠. 이제 제 사업도 키우고 저를 위해 살아야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